이제 기자회견을 시간이 되었길래 국민혁명당 대국민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곳은 국민혁명당 이승만의 건국 정신과 그리고 박정희의 개발 정신을 계승하여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하여서 창당한 국민혁명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공개적으로 여는 기자회견 장소입니다. 이곳 동화 면세점 앞에서는 오늘 많은 언론 취재단들이 나와서 저희들의 기자회견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전역 집회 금지 및 예배 금지 조치에 대한 고발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정치 방역, 사기 방역에 대한 범국민 규탄과 아울러 국민 불복종 선언을 하는 날입니다. 저희 국민혁명당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하여서 저희들이 온 정성과 그리고 열을 다해서 1000만 당원 가입운동을 비롯하여서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서 우리 국민혁명당은 국민과 함께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서 8월 15일 국민과 함께 1인 시위를 또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국민혁명당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고용일 당 부대표의 인사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용일 부대표를 소개합니다. 국민혁명당 부대표 고용일 변호사입니다.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누가 지금 방송하고 난리야 이거. 본인 신분증 확인하십시오. 지금 방송하고 있는 유튜브 기자들 신분증 한번 확인하시고, 저희들은 기자회견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청구를 반드시 할 것입니다. 지금 남대문서에서 나왔나요? 종로서에서 나왔나요? 기자회견에서 업무방해하지 마십시오. 신분증 확인하시고 저 양반하고 그리고 그 직속 상관인 경찰서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일 소장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 공연장, 국제회의, 공공행사에 있어서 전부 다 제한을 안 받고 있는데 왜 정당 기자회견에 대해서 아나운싱을 하면서 막냐 이거야. 문재인이 기자회견 할 때 1인반 기자회견 합니까? 문재인이 기자회견 할 때는 거기에 기자가 단 50명 뿐입니까? 수백 명이 몰려들어서 기자회견 하면서 야당이라고 기자회견을 하면 그걸 막아버립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교행사 그리고 예술행사 이런 기자회견장은 어떠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도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지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국민혁명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연장에서는 5,000명이 놀고 먹고 떠드는 데는 5,000명이 모일 수 있는데 그것도 언론의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기자회견장을 1인 시위회는 못한다고. 이게 집회입니까? 1인 시위입니까? 기자회견장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로서장 그리고 오늘 방송하는 사람 내일 소장 제출할 테니까 그리하십시오. 자, 마찬가지로 5,000명이 공연장에 있을 수 있는데 기자회견장에 1명 못한다고? 그리고 식당에서 자영업자들은 2명밖에 식사를 못하게 합니까? 장사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5,000명이 공연장에 있는데 예배는 단 19명만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저희들이 개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의 그 씨다발이하는 오세훈,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 4단계 사기 방역 당장 그만두고 국민들에게 집회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 그리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사하고 먹고 살 자유를 달라는 것이 우리 국민혁명당의 요구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네, 고영일 부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곳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정당 행사 기자회견장입니다. 국민혁명당이 대국민 기자회견장입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방해도 할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국민혁명당의 이동호 사무총장의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혁명당 사무총장 이동호입니다. 저희 나눠준 자료를 중심으로 저희 8.15 집회를 맞이하는 국민혁명당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탄압을 뚫고 광화문 8.15 집회를 개최할 것이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에 대해 국민 불복종 운동을 시작한다. 첫 번째, 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을 정치 방역이라고 부르는가?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은 검사 건수를 급속히 늘려 확진자 수를 늘린 것으로 국민의 공포감을 조장하는 사기 방역이다. 정부는 이를 핑계로 정부에 대한 모든 비판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표 1에는 서울시 코로나 검사 건수와 양성률 추이를 나타냅니다. 양성률이란 전체 검사 건수에서 양성 확진자 수의 비율을 말합니다. 작년 12월 초 양성률은 2.5%에 이른 뒤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후 평균 0.5%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금년 6월 중순 델타 바이러스 영향으로 약간 상승하였다가 7월 초에 이르러 다시 0.7%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7월 초부터 검사 건수는 미친 듯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결국 양성률은 0.7% 그대로인데 검사 건수를 폭발적으로 늘린 결과 현재 급속한 확진자 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을 표 1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표 2는 최근 한 달간 서울시의 코로나 검사 건수와 신규 확진자 추이를 나타냅니다. 표 2에서 검사 건수와 신규 확진자 수는 서로 비례하고 있습니다. 최근 7월 들어 서울시가 선제적 방역을 명분으로 검사 건수를 급속히 늘린 결과 신규 확진자 수도 같은 비율로 늘어난 것입니다. 평균 3만 5천 건이던 검사 건수를 약 8만 건으로 늘린 결과 확진자 수도 평균 200명에서 서울시 경우입니다. 500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 전국의 평균 검사 수는 1일 약 20만 건에서 30만 건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수도 같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 표 3은 2021년 7월 17일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연령별 치명률입니다. 표와 같이 10대, 20대, 30대 치명률은 현재 0%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40대 0.1%, 50대 0.2%, 60대 1%입니다. 그리고 70대에서 5.5%, 80대에서 18.5%입니다. 작년 10월 22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해마다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연 3,000명에 이른다고 증언했습니다. 작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은 2,000명을 조금 웃도는 수준입니다. 치명률, 사망자 수 모두를 살펴보아도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독감 수준입니다. 독감의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외출을 금지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을 중심으로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 백신을 맞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전부 자신의 건강으로 독감 유행을 견딥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한 번도 독감으로 앓아누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은 적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와 같이 지나갑니다. 2인 이상 집회나 행사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물론 초기에는 당황했습니다. 인류에 처음 발병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의료진도 당황했고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경로로 확산되며 어떻게 치료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마스크를 쓰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결정적으로 막습니다. 아래 제가 제시한 표는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환자 및 의사 환자 접촉 의료진 업무 기준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의료진이 마스크를 착용한 환자와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된 사람을 말합니다. 환자와 긴밀하게 접촉한 경우 노출 위험이 낮으며 업무에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고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염병 예방법 49조에 등록한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마스크 쓰면 확산을 막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의소한 의료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되었다 해도 이제는 사망에 이르지 않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건 백신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 확산을 결정적으로 막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영국의 경우가 그 증거입니다. 영국은 지난 19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방침을 전면 해제했습니다. 물론 아직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사망률은 백신 접종이 높아진 결과 독감 수준으로 확 낮아졌습니다. 백신을 가장 먼저 맞은 이스라엘, 영국, 싱가포르 등은 코로나19 방역 통제에 생활에서 각자가 조심하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질병관리청 발표에서 확진자 수 공개를 그만두었습니다. 독감 확진자 수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공포감을 이용하는 정치 방역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모든 참가자에게 3.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은 정치적으로 편향적입니다. 작년 보수 애국단체가 개최한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 공권력 전체를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탄압했습니다. 당시 광화문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휴지폰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문자 폭탄을 보냈습니다. 광화문 집회의 참석자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주범으로 몰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광화문 집회 인근 체류자 전수 조사 현황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광화문 집회 관련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 82명만이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검사한 34만 5,468명에 대한 양성자는 모두 5,073명이었습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자의 양성률은 0.81%입니다. 같은 시기 전국의 양성률은 1.47%입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자의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서울시의 자료는 광화문 집회가 바이러스 확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결정적인 통계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아무런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도 없으며 안전하다고 밝혀진 야외 집회를 탄압한 것입니다. 자, 종로경찰서에서 거둔 경고 방송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8.15 당시 광화문 인근 종각에 민노총 집회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정부의 편향적 태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마지못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민노총 참석자 일부에 대해서만 샘플로 코로나19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15 집회를 개최한 민노총에 대해서는 이제 며칠 전에 1년이 지나서 기소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광화문 애고 집회와 문재인 정권 지지 기반인 민노총이 동시에 실시한 야외 집회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만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만 국민 취급을 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에 반대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니라 적으로 취급하는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비서실장이던 노영민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살인자라고 외쳤습니다. 문재인 정권 스스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을 정치 편향자고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이 정치 방역이라고 부르는 증거들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치 방역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자영업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정권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7월 들어 방역을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7월 들어 확진자 수가 급증한다는 것을 근거로 방역 조치를 격상하고 모든 국민들의 교회 출입을 막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모든 대면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첫째, 모든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방역 조치는 법률에 대한 위헌성 판단의 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할 것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에 대해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일 것 첫 번째,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단일 것 셋째, 비례 가능성과 한계 내에 있을 것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방역 목적을 위한 것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전면 금지라는 종교의 전면 금지를 한 것은 공권력의 지나친 과잉 행사로 위헌인 것입니다. 둘째, 문재인 정권은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마음으로 종교적 신앙을 가지는 것과 신앙을 실천하는 자유로 구분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모든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이는 종교 실천의 자유를 빈 껍데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입니다. 만일 종교 실천의 자유를 막는다면 종교의 자유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나라들도 종교의 자유를 명목상 인정합니다. 그러나 종교 실천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배와 포교 활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모든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은 공산주의 나라에서 모든 종교 실천의 자유를 금지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기독교 대표적인 정성구 전 총신대 총장은 비대면 예배란 예배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700만 자영업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700만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협조하여 왔습니다. 현재 정부가 선전하는 소위 K방역이라는 것은 700만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방역 4단계 조치로 700만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생계 위기에 몰렸습니다. 영업이익은커녕 집세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영업자들은 영업을 위해 자신이 소유한 거의 모든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자신이 투자한 가게가 영업활동의 거의 전부를 금지당하면 결국 모든 재산을 잃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결국 극빈층으로 전락하여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해체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재산을 잃는 것은 결국 자영업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의 잘못된 정치 방향으로 자영업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동행하는 장소에서 예의상 다스리기 현수막과 티켓 등 문재인 정권은 정치 방향으로 자신의 폭정과 실패를 은폐하고 정권 재창출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정권 탄핵을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8.15 국민대회를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갑자기 검사자 수를 늘려 확진자 수를 급격히 늘린 것은 국민혁명당이 개최하려고 하는 8.15 국민대회 개최를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7월 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을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하면서 강력하지만 짧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발표를 액면 기대로 믿는 국민은 없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짧게 한다는 말이 2주일 내 최고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는 말은 아니라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폭정은 모두 열거하는 것이 불가할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방역을 구실로 자신의 실정을 은폐하고 정치 방역을 이용하여 내년 3월 대선에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상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주어진 법을 준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법집 등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문재인 정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왜 그토록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였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은 임기 말 권력형 비리가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권력형 비리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 검사 모두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한직으로 내버렸습니다. 수사를 막는다고 진실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을 이용한 집권 연장 업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더불어 투쟁할 것입니다. 네 번째, 국민혁명당은 모든 탄압과 억압을 뚫고 기필코 문재인 정권 탄핵을 위한 8.15 국민대회를 성사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정권 탄핵을 위한 8.15 집회 개최를 위해 국민혁명당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재인 정권 탄핵을 위한 8.15 국민대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정권 탄핵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할 것입니다. 8.15 집회 추진위원회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을 이용한 집회 금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치 방역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는 집회를 반드시 개최할 것입니다. 광화문 이승만 광장은 국민혁명당이 개최하는 문재인 탄핵을 위한 8.15 국민대회에 참가하는 시민들로 가득 메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집회와 시위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탄핵되는 그날까지 매주 광화문 광장은 문재인 정권의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로 가득 메워질 것입니다. 구호를 몇 개 외치겠습니다. 예배의 자유, 집회의 자유 앞서라는 정치방역 반대한다. 반대한다. 정치방역 불복종 운동으로 문재인 정권 탄핵하자. 700만 자영업자 다 죽이는 코로나 계엄 철폐하라. 코로나 계엄 집권 연장 업무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2021년 8월 2일 문재인 정권 탄핵을 위한 8.15 국민대회 추진위원회 이상입니다. 네, 이동호 국민혁명당 사무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국민특검단의
이명주 변호사께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지식협회 20조 1항에 근거한 1.4.13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로소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종로소 경비과장에게 경고한다. 종로소 경비과장을 들어라. 종로소 경비과장 들 거라. 종로소 경비과장 듣거라. 종로소에 경고합니다. 방송을 끄세요. 집회를 방해하지 마세요. 방송을 끄세요. 기자회견 방해하지 마세요. 종로소에 경고한다. 지난 4월 3일 문재인이가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사과하게 한 것을 기억하라. 가장 무장폭동을 진압했다고 그것을 불법적 국가폭력이라 규정하였다. 그것이 국가폭력이라면 종로소 너희들이 지금 기자회견을 단합하는 이 행위야말로 엄청나게 무서운 국가폭력이다. 유튜브 여러분, 종로경찰의 불법행위를 적극 제재하여 주십시오. 저자들을 반드시 고발하고 국가회상으로 철저히 응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민 여러분, 저희들의 자유로운 기자회견을 지지하고 응원하여 주십시오. 경찰들의 불법적인 기자회견 방해를 즉각 응징하여 주십시오. 차량 번호 적극적으로 채팅하여 주십시오. 종로경찰의 불법행위를 문재인이가 4.3을 진압한 경찰을 불법적인 국가폭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인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경찰들의 행위는 더할 나위 없는 국가폭력입니다. 저자들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응징할 것입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배상을 통해서 재산상의 손해까지 입혀서 끝까지 응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경찰 당장 중지하고 기다리시오. 유튜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제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적법적인 기자회견을 적극 지지하여 주십시오.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특검단 단장 변호사 이명규입니다. 국민특검단은 오늘 인권 범죄자 오세훈이를 규탄하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오세훈이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세훈, 너는 듣거라. 너는 어찌하여 국민들의 명령을 어기고 문재인 정권과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가 되었느냐? 국민들은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온 힘을 모아 너를 서울시장으로 만들어 주었다. 오세훈, 그러나 너는 본디 자질도 능력도 용기도 부족하고 아무런 비전도 없는 비루한 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너를 서울시장으로 뽑아준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다. 내가 서울시장이 된 것은 너의 목숨을 바쳐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워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서울시정을 정상화시키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너는 지금 국민들의 명령에 순종하기는커녕 도리어 국민들에게 대들며 항명하고 있다. 오세훈 너 이놈, 너는 군형법상 적정 항명은 사형으로 저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지금 우리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중국 공산당이라는 흉악한 도적을 눈앞에 두고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오세훈, 내가 국민들의 명령을 어기고 항명한 죄는 사형으로 처단함이 마땅하다. 오세훈, 우선 내 죄를 열거하겠으니 새겨듣기 바란다. 너는 시궁창 같은 더러운 주둥이로 교통방송을 끼고 앉아 혹시 봄이라는 김어준이라는 자를 청산하고 교통방송을 정상화시키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내 멋대로 짓밟고 있다. 그리고 김경수의 여론 조작으로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은 부정선거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러자 김어준이는 이것이 두려워 공공재인 지상파 방송에 기어나와 김경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들에게 쌍욕을 퍼부었다. 김어준이가 저지른 끝도 없는 범죄 행위로 처벌받는 것과 별도로 김어준의 그자의 더러운 주둥이와
악행을 방치하고 묵인하는 오세훈, 너의 그 죄도 김어준 못지않게 크고 무겁다. 오세훈, 너는 광화문 광장 공사를 중단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도 내 멋대로 묵살하고 있다. 문재인 반역 정권이 광화문 광장에 삽질을 해대는 이유는 정권 퇴진 집회가 두려워서임을 삼척 동사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이미 쓴 공사비가 아깝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니 너는 가면을 쓴 문재인이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다. 오세훈, 내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8.15 문재인 퇴진 국민혁명당 집회가 다가오자 집회에 겁을 먹은 문재인 반역 정권은 느닷없이 거리두기 4단계를 들고 나와 영세 자영업자들을 목을 조르고 있으며 예배 전면 금지라는 사상 초유의 코미디 같은 방역 노름을 작출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이가 말하는 거리두기 4단계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범죄 행위이다. 경찰에서는 실기범죄, 판례자, 지금 현재 거리두기 4단계는 민생을 지배하는 민생 침해 범죄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인권 침해 범죄이며 국민들을 집단적으로 기망하는 사기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에 맞서 싸우기는 못할 망정 도리어 앞장서서 문재인의 끈앞풀이 되고 있다. 우선 너는 우한 코로나를 악용하여 서울 전역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불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불가침의 천부 인권이라는 사실을 변호사라는 데가 정녕 모르고 있다는 말이냐. 집회의 전면 금지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특검단은 자유국민들과 함께 집회 금지 명령에 저항하여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것이며 너와 문재인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맞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집회를 금지하여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오세훈 너의 죄는 8.15 집회에서 심판될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고정된 정보방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내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예배 전면 금지 조치가 정녕 우한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이냐. 예배 금지와 우한 코로나 확진자 수 감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이다. 우한 코로나 확진자 숫자라는 것이 애초부터 너희들이 검사자 숫자를 늘려서 억지로 작출해낸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이 확진자 숫자를 억지로 늘린 이유는 8.15 집회를 막아보기 위하여 집회를 금지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것뿐이다. 그리고 확진자 숫자를 늘려 예배를 금지하려는 수작도 8.15 집회를 주도하는 국민혁명당과 정광훈 목사를 타격하기 위한 것임도 누구나 알고 있다. 오세훈, 너는 더 이상 문재인이 벌이는 거리두기 4단계라는 어리석은 장난질에 앞장서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세훈, 내 놈이 문재인이보다 더 나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너는 강제검사 행정명령이라는 해괴한 불법 행정권 발동으로 국민들에게 우한 코로나 검사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확진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검사자 숫자를 늘려야 하는데 더 이상 검사자 숫자 확보가 어렵자 검사자 숫자 확보를 위해서 강제검사 행정명령이라는 허튼 짓거리를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검사자 숫자를 확보하려는 목적은 사기방역, 정치방역을 연장하려는 너의 장난질이 아니더냐. 우리 국민특검단은 오세훈 너를 더욱 용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기방역, 정치방역을 연장하기 위해 사기방역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로부터 불법적인 강제검사 명령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와 그 가족 그리고 그 직원들은 근무 중에 느닷없이 검사를 받느라고 보건소에서 긴 줄을 서고 있다. 그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가 입는 경제적 손실, 정신적 손실, 사회적 자원의 손실은 이루 말할 수도 없다. 오세훈, 너는 국민들을 속이고 서울시장 자리를 훔쳤다. 그리고 이제 가면을 벗고 문재인의 앞잡이가 되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인권을 단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우리 국민특검단은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여 너와 문재인 이 땅에 맞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여 광화문에 자유민주주의의 깃발을 꽂고 오세훈 너와 문재인을 함께 저당할 것임을 선언한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희들과 함께 싸워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 예방법 49조를 근거로 발령된 지자체국 행정명령이 들춰졌습니다. 네, 이명기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곳은 국민혁명당 대국민 공개 기자회견장입니다. 정당의 기자회견은 법적으로 보장된 정치 행위임을 알려드리면서 이어서 국민특검단의 구주화 변호사님의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경찰을 향한 지속적인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네, 국민혁명당 대변인 맡고 있는 구주화 변호사입니다. 지금 경찰들의 일부 불법 행위와 정당 업무에 대한 업무 방해 그리고 직권 남용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경찰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지금 당장 해산하십시오. 해산하지 않을 경우 직권 남용 그리고 정당 업무 방해 행위로 고소 고발할 것입니다. 정당의 기자회견은 집회가 아닙니다. 정당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경찰들도 그 점에 대해선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 정복과장이란 자가 집시법 20조로 해산하라고? 그거 몰라서 하는 말이야! 정당의 기자회견은 집회가 아니라는 거 몰라? 근데 집시법 20조를 들먹이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 그리고 정당의 기자회견이라는 업무에 대한 업무 파기야! 정당의 기자회견은 사적 모임도 아니고 행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있는 경찰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이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이 경찰들이 아주 미개하고 수준 낮은 아주 저질스러운 경찰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러니까 경찰이 문재인 따까리라는 소리만 듣고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경찰 여기 몇 명이야? 6명이지? 저기 15명 모여있지? 당신들 왜 모여있어? 당신들 행사하고 있어? 아니잖아. 공적 업무를 하고 있잖아. 그렇지? 우리도 정당의 업무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행사나 사적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들이 저기 모여있는 것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은 똑같은 업무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를 처벌하려면 당신들도 똑같이 처벌을 하라고. 여기 기자들도 몇 명 모였습니까? 10명 모여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처벌해야 됩니까? 기자로서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사적 모임이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동아면세점 앞은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저 경찰들이 지금 도로를 가로막고 국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도로는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운전을 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저 경찰차가 지금 도로를 가로막고 국민들의 운전,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스피커로 국민들을 계속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 말이 맞고 경찰들의 말은 틀립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여기도 적혀있지 않습니까? 국민혁명당 기자회견으로서 정당의 업무 행위입니다. 따라서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 정복과장이 집시법 20조를 근거로 해산 명령을 한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 행위이고 형법 제314조에 의한 정당의 업무 방해 행위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을 들고 있는데, 제가 아까부터 기자회견하기 전부터 경찰분들에게 우리가 기자회견을 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우리가 기자회견을 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문건 어디에도 정당의 업무인 기자회견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 법적 근거를 대라고요. 우리가 정당의 업무인 기자회견을 할 수 없다는 정당한 법적 근거를 대고 해산을 요구하든지 불법 행위를 하든지 그런 말을 하란 말입니다. 지금 경찰들은, 자, 다시 한번 제가 경찰에게 경고합니다. 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들이 업무를 방해하고 있고 직권을 남용해서 집시법을 거들먹거린다면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집시법 말하지 말라고! 경찰이 이렇게 무식한 게 지금 대한민국의 경찰의 지적 수준입니다. 자, 대한민국 경찰 정보과장이라는 자가 저렇게 무식합니다. 기자 여러분, 업무 정당의 기자회견이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집회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무식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게 스스로 창피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다 경찰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당의 기자회견이라는 업무를 방해한다면 업무 방해와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것임을 거듭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민혁명당의 구주와 대변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이곳은 국민혁명당의 대국민 공개 기자회견장입니다. 정당의 기자회견은 헌법 정신과 정당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기자회견에 대해서 경찰이 저렇게 방해를 하는 것은 공당의 업무에 대한 방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유롭고 평화롭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회적 거리를 안전하게 유지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할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자회견, 그것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형사 고발건에 관한 기자회견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불법행위는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하시고. 네,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의 성명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 2차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감염병 예방법 49일 근거한 기자세고 시에 따라 1인 이상 집회나 행사가 기자회견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왜 방해합니까? 기자회견을 왜 방해합니까? 기자회견이잖아요. 앞에 기자를 두고 기자회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방해하지 마세요. 세계, 북한, 김정은 외에는 국민의 기자, 공공안녕? 공공안녕이면 백화점 가서 단속해. 코로나 때문에 공공안녕이면 백화점은 인원 제한이 없어요. 자, 기자회견 방해하지 마세요. 기자회견 방해하지 마세요. 종로경찰서 기자회견 방해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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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방해하지 마세요. 종로경찰서는 기자회견 방해하지 마세요. 종로경찰서는 기자회견 방해하지 마세요. 계속 당신이 기자회견 방해해서
제가 기자회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이 방해해서 제가 기자회견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방해하지 마세요. 기자회견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해서 내가 발언을 못하고 있어요. 기자회견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방해받고 있어요. 우리 기자회견이 계속 방해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권 바뀌면 반드시 깜빵 갈 겁니다. 기자회견 방해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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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방해하지 말라고. 자, 지금 청와대 기자회견 안 됩니까? 민주당 기자회견 안 됩니까? 왜 청와대와 민주당은 기자회견 하면서 국민은 실내보다 안전한 야외에서 기자회견 못하는 겁니까? 국민은 왜 야외보다 안전한 실내보다 안전한 야외에서 기자회견을 못하는 겁니까? 기자회견 2명 이상 안 된다는 수칙이 어디 있어요? 기자회견 2명 이상 안 된다는 수칙이 어디 있어요? 그런 수칙 있으면 가져와요. 그리고 기자회견이 2명 이상 안 된다면 오늘부터 청와대도 기자회견 하지 말고 청와대도 100명 이상 모여서 기자회견 하지 말라고. 문재인은 기자회견이 되고 국민은 기자회견이 안 된다는 이런 빨갱이 김정은 같은 국민의 인권 침해가 어디 있어요? 문재인은 기본 코로나 있어도 기자회견 되고 국민은 코로나 때문에 기자회견 안 됩니까? 실내에서는 기자회견 100명씩 되고 MBC, KBS 다 중단해요. 기자회견이 안 됩니까? 지금 이 시간에 기자회견이 안 되면 청와대 민주당 기자회견 중단시켜요. 지금 기자회견이 대한민국에서 안 되면 청와대 민주당 기자회견 중단시키라고요. 그거부터 가서 단속해요. 청와대 민주당은 50명 100명씩 모여서 기자회견해. 그런데 실내가 야외보다 더 위험해. 대한민국 모든 기자회견을 보장하면서 왜 국민의 집회 기자회견은 탄압하는 거예요? 헌법상 기본권은 한 기자회견을 못합니까? 이것은요, 이번에 전두환이요 40년 만에 전두환의 계엄령에 의한 국민 탄압이 다 위법한 걸로 법원에 판결이 났어요. 지금 현재 전두환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게 문재인의 코로나 계엄령, 코로나 독재예요. 코로나 독재로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있어요. 자, 지금 KBS, MBC, YTN 당신들도 생각 있으면 기자회견 다 하잖아요. 기자회견 1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면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표현의 자유는 말살된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기자회견이 2명 이상 안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표현의 자유는 말살된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기자회견 하고 있어요. 지금 청와대도 기자회견 기자들 불러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국민은 2명 이상 안 된다는 겁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를 문재인이가 문주주의로 만들었어요. 문재인만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됐어요. 북한에도 기본권을 김정은만 누릴 수 있어요. 북한 국민들은 기본권을 못 누려요. 문재인이하고 똑같아요. 문재인도 문재인만 국민의 기본권을 누리고 우리 국민들은 기본권을 못 누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바로 독재 정권이란 말입니다. 천하의 독재 정권. 헌법은 법 앞에 평등한 거예요. 백화점은 인원 제한 없이 모이고 야외는 2명 이상 모여라. 양심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양심이 거짓이라는 걸 알 거예요. 여러분들의 양심이 거짓인 거 모릅니까? 백화점은 어제 토요일 일요일 발 디딜 틈 없이 모였어요. 단 한 명의 인원 제한도 없어요. 여기 경찰들 서 있네요. 전부 가족들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고 부모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김정은처럼 김정은만 기본권이 있고 대한민국 국민은 기본권이 없는 이래서 되겠습니까? 백화점은 인원 제한 없이 모이고 마트는 인원 제한 없이 모이고 그것은 중요해서 모입니까?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개돼지라서 말살해도 됩니까? 단 2명 이상이 모여서 표현을 못해도 됩니까? 지금 기자들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청와대는 왜 기자회견을 합니까? 자기들만 국민들 앞에 땡전 뉴스 합니까? 전두환처럼? 자기들은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들은 의사표현을 단 2명도 실내보다 안전한 야외에서 못한다. 대한민국 이게 법입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재심까지 해서 이것은 반드시 이것이 바로 위법이고 직권남용이에요. 헌법을 가지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이것이 바로 직권남용이 되는 겁니다. 실내 콘서트장은 5,000명까지 해요. 국민 안전을 위해서 콘서트장 중단시켜야죠.
콘서트장, 영화관 중단시켜야죠. 지금 4단계에서 콘서트장, 영화관 다 5,000명까지 합니다. 야외에서 단 2명이 표현의 자유를 못한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는 국민 인권의 탄압이란 말입니다. 기자회견이 중단돼야 된다면 오늘부로 기자들 다 휴가 가고 더 이상 기자회견 없습니다. 다 놀러 가세요. 4단계 끝날 때까지. 왜 기자회견 없으니까. 그런데 청와대, 민주당은 기자회견 하루에 몇 번씩 합니다. 그때 단 2명 이상 모이지 말라면 대한민국에서 기자회견 금지예요. 대한민국에서 기자회견이 금지가 된단 말이야. 근데 국민은 단 2명 이상 기자회견 하지 마라. 이게 합리적인 말이냐 말입니다. 국민은 어떻게 2명 이상이 기자회견을 못합니까? 국민이 기자회견해서 의사표현을 못합니까? 그것으로 국민을 처벌하겠다고 급박질하는데 대한민국이 그런 국가였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그런 국가였습니까? 단 2명이 모이면 처벌하는 김정은 같은 평양 같은 국가였습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국민이 이렇게 됐어요? 이런 거짓된 방역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야외가 또 똑같은 소리 하잖아요. 또 똑같은 소리. 당신이 뭔데 국민의 기자회견을 해산 명령해? 민주당 기자회견부터 막으라고. 민주당 기자회견부터 막으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백화점부터 가서 하라고. 네,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혁명당의 이동호 사무총장의 간단한 공지사항을 있겠습니다. 네, 국민혁명당 사무총장 이동호입니다. 8.15 집회에 대해서 간단한 공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아무리 많아도 8.15 집회 개최합니다. 두 번째, 만약 경찰이 막는다면 그 자리에서 1인 시위로 전환할 것입니다. 그리고 8.15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전부 집에서 자가 진단 키트로 음성을 확인하고 집회에 참석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우리를 탄압하고 억압할지라도 우리는 기필코 집회의 자유를 사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위해 날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 국민혁명당의 대국민 공개 기자회견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형사 고발하면서 아울러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력을 강력하게 구탄하며 탄핵을 외칩니다. 아울러 8월 15일 우리는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이곳에서 모여서 정치 방역의 문재인 정권을 탄압을 실상에 공개를 하고, 그리고 4차 방역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생업의 현장에서 고통당하며 생존권의 위기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700만의 자영업자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분연히 일어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국민혁명당의 공개 대국민 기자회견을 지켜봐 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경찰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회견하기 전에 안내하러 오신 경찰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자회견 한 분 이상 안 되니까 나머지 분들은 뒤에 떨어져 있고 발언하는 분들은 앞에서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지금 핸드폰 보시는 분 맞잖아요. 발언하는 분은 앞에 있고 나머지 분들은 뒤에서 서 있으면 된다라고 했다고. 근데 그 발언하는 사람이 뒤에 있으면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발언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되고 뒤에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찰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코로나 방역까지 사기. 아까 경비과장님인지 정부과장인지 모르겠지만, 경비과장님, 내일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피고로 중로 서장하고 당첨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